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공정증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공정증서의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을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개인 간에, 또는 뭐 법인과 개인 간, 또는 법인과 법인 사이에 쓰는 그러한 이제 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그런 이제 문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공증인 사무소, 그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도 그 공증인가가 되어져 있는 사무실에 가서 그 양 당사자들끼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원인이야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금전거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금전거래가 되겠죠. 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차용을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금을, 또는 뭐 각종 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그 공사 대금이나 뭐 이러한 그 대금에 대해서 또 공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원인 서류 같은 경우는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이제 공정증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공정증서의 그 종류 중에 또 하나인 약속어음에 의한 공정증서도 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약간 그 뭐 내용은 이제 사실 좀 다르고, 원인 서류가 이제 사실 다른 거죠. 약속어음에 의한 공정증서는 이제 약속어음이 이제 원인 서류가 되는 거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이제 사실 원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효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채권의 이제 소멸 시효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그와 반대로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시효가 10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도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그 채권 추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금전거래가 원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채무자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제도권, 즉 금융권에서 자기가 차용을 하지를 못하는 게, 금융권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개인에게 이렇게 이제 돈을 그 빌려 쓰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할 당시에 그 채무자의 그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변제 자력이라든가, 또는 뭐 채무자의 재산, 또는 뭐 채무자의 신용 정도,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신용 불량자인지, 아니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채무가 또 다른 데 있는지, 이런 이제 여부를 따져보지를 않고, 알아보지를 않고서 이제 통상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이제 변제를 할 경우에는 뭐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뭐 재산 여부라든가 뭐 이런 그 내용을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제 기일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채무자가 그 신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도 그 빈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채권이 또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 줘야 될 돈이 다른 데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에서 자기가 기존에 대출이 발생이 돼 있는데 뭐 연체가 된다든가, 또는 뭐 그 세금이 그 체납이 돼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이제 채권자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변제를 그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이제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느냐면, 통상적으로도 채무자는 이제 기일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또는 뭐 3개월 뒤에 변제를 틀림없이 할 테니까, 공정증서 가지고 뭐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떨어져서 그 채권을 변제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선수를 치고,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그 채무자에 대해 재산이라든가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통장에다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선의로 이렇게 뭐 기한을 더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채권자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해서 뭐 통장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추심을 해간다든가 또는 뭐 압류를 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압류를 해서 뭐 경매를 넣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결국에는 자기가 다급한 채권,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채권을 먼저 변제를 하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기일을 연장을 해주는 채권자가는 사실 어떤 선의로 더 그렇게 봐주는 거지만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급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변제 기일에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더 이상 기한 연장을 해주지 마시고 바로 신용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채권 추심에 임하시는 게 돈을 떼이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일을 연장을 해주면은 그만큼 채무자의 그 변제 자력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효도 결국에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시효가 흘러가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있는 변제 기일에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든가 또는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기한을 연장을 해주지 마시고 바로 채권 추심에 임하시는 게 올바른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뭐 거래하는 뭐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신용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맞게 뭐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공정증서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채권 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